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어제 강원도 속초에서는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 고속화철도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춘천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건데요. 2027년에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는 1시간 39분, 이동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원권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속초에서 동해선과 연결해서 포항, 울산, 부산까지 내려가는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시대도 앞당겨진다고 하네요.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 공정한 접근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들 못지않게 또 중요한 현안이 있어요. 경북 포항을 비롯해서 창원, 전주, 여수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 서울 수서역으로 바로 가는 고속철도 운행을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포항에서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 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환승에 따른 불편과 비용, 시간 부담도 크지만 지역 차별, 교통 불평등이 사실 더 큰 문제죠.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 이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을 촉구하는 토론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1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안동 2도, 봉화는 영하 2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는 안동 18도, 봉화는 16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밤사이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인으로 천주교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을 지낸 두봉 주교가 안동시 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지난 17일 기탁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두봉 주교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인권운동과 노동운동 등 농촌 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회 2022 인문가치 포럼 개막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기탁한 건데요. 한편 두봉 주교는 1954년 한국의 선교사로 파견된 후 1969년부터 1990년까지 21년 동안 천주교 안동교구장을 역임했고요. 안동교구장을 은퇴하고 현재까지 93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각종 강연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천주교인의 신앙교육과 후진 양성에 힘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최저기온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한낮에는 19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인데요. 체온 유지에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는 너울성 파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는 신라 토기부터 금속공예, 목공예, 석공예까지 수준 높은 공예 분야의 맥을 이어오고 있죠. 신라 천년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경주 도자기 축제가 모레부터 10일 동안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도자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각종 도자기와 생활공예품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소장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도예가들이 예술혼과 열정을 담아서 빚은 신라 토기부터 청자와 백자, 현대자기까지 전통성과 실용성을 갖춘 만여 점의 다양한 도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명 도예 작가들의 퍼포먼스와 도자기를 굽는 제작 과정이 담긴 락구가마 시연도 진행되고요. 물레 성형과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한가족 도자기 만들기 대회도 열립니다. 평소 갖고 싶던 도자기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경주 도자기 축제에서 지역 도예가들의 예술혼과 열정을 담은 걸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4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농산물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릉 임산물 가공과 와인이라는 주제로 농산물 가공과 유통에 관심 있는 농업인과 예비 가공 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울릉군의 특산물인 마가목 열매를 활용한 와인 제조 기술과 가공 기술 표준화를 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가공 창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도서 지역에도 불구하고 와인 제조 기술 교육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교육 과정에 큰 기대감을 보였고요. 울릉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특산물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집단 소송 움직임입니다. 어떤 걸로? 카카오 관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 먹통 상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당황하셨고 그리고 거기다가 피해를 보신 분도 있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이 카카오톡 관련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네.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약도 그렇고 이 기프티콘 사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잘 이용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 예약을 받지 못한 이런 피해 특히 심각한데요. 임시방편으로 다른 SNS를 활용했지만은 기존 예약한 손님들 혼선을 겪은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 좀 네,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어제 그 대표가 나와서 대국민 뭔가를 하기는 하던데 그런 얘기 안 네. 나왔나 모르겠어요. 오늘 11시부터 지금 오늘인가요? 예, 대표 기자회견. 그러니까 지난 주말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기자회견이 있었고 오늘 했고요. 또 기자회견 하는데요. 네네. 남궁훈 이 카카오 각자 대표가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궁훈, 홍은택 이 두 이제 각자 대표 체제였는데 네. 홍은택 이 대표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잠깐 전해드리면 네.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 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재발 방지 대책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보상 문제, 배상 문제도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카카오가 지금까지 내놓은 것은 구독 고객,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고객 대상으로 한 보상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구독 기간을 사고 기간만큼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음이랑 카카오톡이랑 이렇게 아이디 하나를 막 통합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카카오톡 아이디나 이걸로 막 온갖 걸로 연결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는 그냥 이런 앱을 무료로 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무료로 쓰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우리가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네. 보상을 받고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 먹통 사태가 사실 인터넷 기업사상 유례가 없던 수준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네. 명확한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카카오톡, 카카오매 이런 것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도의적인 보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법적인 배상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던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네.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이냐? 아니다. 그에 따른 손해도 있기 때문에 보상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좀 법정 공방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카카오가 자체
보상 배상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도 네. 또 여론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불매 운동 확산입니다. 불매 운동. 제빵공장 사망 사고 때문에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SPC 사고를 내고. 네.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이제 분노도 하고 계신데요. SK그룹 계열의 이제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온라인에서 SPC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네. SPC 그룹의 어떤 이 제품들이 있는지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분도 있고 이 관련된 멤버십 탈퇴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그럼요. 덮개를 열면 저절로 이제 기계 작동이 멈추게 하는 자동 방호 장치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사고 난 뒤에도 작업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사고 난 거 중에 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막 계속 일하게 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내 1위 제빵 기업이 이제 돈이 없어서 설비 투자를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고 보면, 그랬다고 하죠. 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 쫓기가 우선시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SNS나 이런 곳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불매하겠다, 안 사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노동자 인권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의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불매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많이 확산될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겠죠. 차치하고요. 네. 네, 이게 안전에 대해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하고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허영인 SPC 그룹 회장도 본인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어요. 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고 하면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말 후속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련된 공장의 안전 장치나 아니면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공동유치 급제동입니다. 공동유치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네, 사실 이제 대구와 광주가 이른바 이제 달빛 동맹 사업으로 추진하던 게 있었어요. 많이 하죠. 네,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제 2038년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는데 이게 좀 광주 대구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대구와 광주시 얘기 좀 들어보면 네.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저께 대구시 의회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회가 토론 끝에 아시안게임 동의안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광주시 의회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한 방침이었지만은 반대 기류가 강했거든요. 네. 이게 계속해서 시민들과의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말을 들어봐도 대구시의회처럼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시민단체도 좀 유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대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그저께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시안게임 유치안 이거는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데 비해서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아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아시안게임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1조 817억 정도 든다라고 추산이 되거든요. 예. 이 중 국비 3,246억을 지원받아도 대구시가 최소 2,3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비가 늘어나면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혈세가 낭비될지도 모르는 이 대형 국제 행사니까 예. 신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광주 시민단체 광주 경실련이나 참여자치 21 등도 성명을 통해서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와 우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결정이 어느 한쪽으로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동이 높다.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걸려 있는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018명입니다. 1,018명. 이건 또 네. 어떤 수치일까요? 겁납니다. 아유, 네, 이게 숫자가 0이 좀 돼야 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보행 사망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5% 네. 1,018명이었어요. 아, 걸어가다가 사고 난 거, 사망한 거요? 보행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지난해 처음으로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0명대로 이제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줄곤 있지만 아예 이제 제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보행자 중심의 생활권 안심도로 이걸 추진하겠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지금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더 보행자 사고를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행 취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한 속도 유도,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또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 집 앞 도로 같은 생활권 도로의 사고 비율이 79%에 달해가지고요. 이거 정말 유의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속 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가 100건 가운데 46.6명이거든요. 네. 전체에서 이제 횡단 중에 사망자 비율이 44.7% 수준이고 또 교차로 우회전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가 최근 3년간 단 2%가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네. 정말 캠페인이 중요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서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우리는 그냥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마음을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봐주세요. 네, 요트 피플입니다. 요트 피플요? 네. 보트 피플이 아니고. 네, 네. 요트 피플. 왜냐하면은 이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에 러시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동원령 내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러시아 이 남성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동해안을 통해 우리나라 입국 시도하는 러시아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요트를 타고 온다고 해서 요트 피플이라고 오. 불리고 있거든요. 제법 되나 봅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은 걸 보면. 네, 이번 달에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한 요트 6척에 탑승한 러시아인 27명이 오, 한국 네. 영해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중 6명은 한국 입국이 허가가 됐지만 나머지 21명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 또 관련 서류, 비자나 전자여행 허가가 미비해서 입국이 금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이런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라고 하시는 사람 계속 이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네요. 논의도 필요해 네, 보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 수요일에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이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역, 수서역까지 아주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됐는데 포항에서는 아직 서울 수서역까지 한 번에 가는 KTX 열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고 방법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KBS 포항방송국 김유경 리포터가 취재해왔어요. 유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포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가려면 동대구역이나 신경주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네. 만약에 서울역에서 내려서 간다면 수서역까지는 1시간이 더 소요되는 아유,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커서 수서행 열차 운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토론에 참여한 박충일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통해 들어보시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이신 김현동 선생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번 토론에 대한 인사말을
짧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항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한 16개가 모여서 만든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회위원장을 활동하고 있는 박충일입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는 한 3년 전에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좀 지역을 시민들의 입장에 맞춰서 좀 바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뭐 환경 문제라든지 노동자들 산재 문제라든지 또 지방선거 때 시민후보를 추천을 해서 당선시키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와 관련돼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 포항여성회, 창교학부모회, 민주노총, 한살림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포항 지역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수서로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동하는데 지금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환승을 하거나 또 서울역 가서 다시 수서로 다시 이동하거나 작년부터 계속해서 수서행 KTX를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 요구도 하고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에도 요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토론회는 수서행에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기 위한 그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청 광장에서 한 150명의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수서행 KTX 운행을 즉각 실현해라. 철도를 계속해서 쪼개고 민영화시키는 것은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표를 했고요. 일단은 수서역까지 가려는 분들, 일반 시민들이지만 특히나 또 아파서 병원 가려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많고. 네, 맞습니다. 네. 의료 문제에 있어서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데요. 중증 이상이면 서울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의 암 환자나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서울 강남권에 밀집되어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수서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수서행 KTX 운행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 시 차원, 시의회 차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저희 바람은 올해 내에 최종 결정을 하고 내년 초에 임시 운행을 한 이후에 운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바람을 수렴을 해서 국토부에 또 현 정부에 전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지역 차원에 있어서의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부족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철도가 2개로 쪼개짐으로써 이런 문제가 하나로 있었으면 쉽게 해결된 문제가 2개로 쪼개져 있는 현실이 더 어렵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1년 동안 철도 노동자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랑 함께 끈질기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와 국토부와 정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올해 내로 수서를 환승하지 않고 또 시간을 절약을 하고 비용도 절약을 하면서 남동부 쪽에 계신 600만 명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시민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환승이나 비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들도 수서까지 KTX 고속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지자체들이나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항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들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포항을 비롯해서 창원과 마산, 여수와 순천이 문제가 꾸준히 되고 있는데요. 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현재 수서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열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가 수서행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의 시민단체와 손잡고 동시에 수서행 KTX를 운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내로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네네. 네, 이번엔 토론의 2부 좌장 주재원 한동대 언론정보학교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이제 어쨌든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 어떤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강남까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서행 열차를 빨리 투입할수록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어떤 편의가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서는 포항에서 수서까지 가는 KTX를 올해 안에 끌어오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포항에 거주하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제 뭐 강남이
있는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실 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뭐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역까지 가서 다시 강남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들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불편이 너무 당연시 이제 여겨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편을 당연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지역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고 또 쟁취해낼 수 있는 것들은 쟁취해내는 것이 당당한 어떤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수서행 KTX 운행 전망과 과제 토론회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교통서비스에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올해 안에 운행 가능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항의 김유경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를 기록했다고 하죠.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내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불안감이 큽니다. 국민연금 관련한 얘기 오늘 좀 궁금한 것들 얘기 나눠볼 텐데 또 새롭게 도입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나 연금 액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같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명호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월부터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듯 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은 실직이나 그 사업 중단으로 그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신고할 때 그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이제 토지라든지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계액이 6억 원이 넘거나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1,68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싶기는 한데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들 상한선이 4만 5천 원이고요. 네.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료가 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그 5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지원 금액 그 상한선이 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4만 5천 원을 네. 지원받고 네. 최장 12개월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미 그 저희들이 농업인이라든 국고 지원이나 그 실업 크레딧 같이 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겹쳐서 되지는 않는다. 예. 네. 7월부터니까 석 달 넘었는데 신청 좀 저조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은 제도가 시행된 그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400여 명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대구 경북 지역가입자 중에 납부 예외자가 3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신청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저희 국민연금 대구 지역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납부 예외자 분들이 납부 재개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서 노후에 부담하는 연금을 받도록 지원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좀 모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대 수명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국민연금에 기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실제 생활 보장이 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걱정도 같이 큽니다. 예. 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5년이거든요. 네. 그 늘어난 수명만큼 이제 은퇴 후에 그 노후 생활도 기간도 점점 늘어나서 이제 노후 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저희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 그 최소 노후 필요 생활비가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하면 약 195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하셔서 연금을 받으신 분들 저희들 월 평균액을 보면 약 9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만약에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최소 노후 필요 생활비는 충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저희들 이제 1국민 1연금을 실현해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또 연금은 그 기대 수명만큼 생존 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많이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도록. 그렇죠. 예를 들자면 1988년부터 31년 동안 약 8,600만 원을 납부한 A씨를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이 매월 168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사신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 연금을 지급받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약 5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서 걱정인데 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도 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그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네. 금년 1월에도 그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그 2.5%만큼 연금액이 올랐고요. 일례로 그 2003년도에 66만 4천 원을 연금을 처음 받으신 분이 올해는 100만 8천 원 정도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위 사례를 통해서 보면 국민연금이 그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후 그 소득 보장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좀 모으다 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이걸 좀 더 나중에 노후에 많이 받으려고 방법들을 또 찾기도 합니다. 막, 그렇죠. 예. 네, 막 더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능한 방법은 뭔가요? 예, 국민연금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입 기간하고 가입 기간 중에 그 납부하는 월 소득액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에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이제 받는 연금액이 그렇겠죠. 많아지겠죠. 네네. 이중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이제 반납이라든지 추납 등의 제도가 있는데요. 반납이라 하는 것은 그 1999년 이전에 저희들 전국민 도시지역 그 확대되기 전에 이제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시금을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그때 받아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추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직장생활이나 뭐 다른 자영업자 하다 보면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그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소득이 발생할 때 본인이 이제 그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이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가지고 연금 수령액이 그렇겠죠.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반납은 이자와 함께 반환을 해야 하고 추납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신청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추납을 한꺼번에 하니까 그럼 이제 예. 꾸준하게 납부한 분들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힘들 때는 뭐 돈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보통 우리 보험 들면 왜 보험 약관으로 대출 받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국민연금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그게 없었는데 이제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이제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예,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이제 주택 전 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복구비 중 하나의 사유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낮은 금리로 대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출액은 이제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고 한도는 1,0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생활비라든지 사업 자금으로는 저희들 대부가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군요. 예. 네. 지금의 이 국민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예. 2055년에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예. 최근에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너무 좀 정확하게 막 분석이 나와가지고 예.
궁금한 먼저 거. 말씀드리면 네네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음. 국민이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수급권자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국민연금법 제3조의 2에 따르면 이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에는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이제 있다는 뜻을 네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들 여러 우려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시행해가지고 기금의 추이를 분석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바로 제5차 재정 계산이 이루어지는 해이고요. 이러한 재정 계산을 통해서 이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미래 세대에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도 또 진짜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앞으로 또 논의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한번 자리 마련하도록 하고요. 예. 국민연금 개시하는 날짜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년생이냐에 따라 이거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 국민연금 저희들이 꽂힌 이제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이제 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수급 연령이 되면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령연금은 이제 출생 연도별로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그리고 이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을 노후에 매월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개월은 가입해야 되고요.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자세한 연금 수급 시기라든지 예상 연금액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135 콜센터라든지 가까운 지사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55 콜센터가 있군요. 우편으로 한 번씩 왜 오잖아요. 뭐 그렇죠.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궁금한 것도 1355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명호 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만나보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공익활동 준비하셨어요? 예, 공익활동 소개하기 전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모두. 오늘 진짜 춥죠? 감기. 아침에 설이 꼈대 대구에. 제가 지금 훌쩍훌쩍하고 있어 조금 걱정인데 네, 최대한 안 울적거리고 다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춥기는 하지만 요즘 사실 굉장히 축제가 많이 열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몇 네. 년 만에 다시 이런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뭐 만나지도 못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못했었는데 야외 행사가 사실 앞다 투어 막 열리고 있고 매주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 축제인데요. 이야기 축제 소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축제 잠깐 예고하신 적은 맞아요. 있는데. 예, 그랬죠. 제가 이 시간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귀한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사업 홍보도 하기도 하고 그럼요. 알려야죠. 하고 많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야기 축제의 정식 사업명은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입니다. 이야기 주간이라고 해서 한 3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원래는 저희가 100팀의 시민을 함께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 목표가 달성될까 싶었는데 이 방송에 홍보를 잘 돼서 그런지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 오, 잘 네. 됐습니다. 굉장하죠. 네네. 예. 100팀의 대구 시민들이 함께하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야기꽃을 곳곳에서 피우고 계실 건데 저희가 또 활동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첫 단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좀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쩌면 저희는 뭐 첫걸음 이전에 거의 걸음마라고 할 정도로 공익 활동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50팀이랑 시민들 같이 했었고 올해는 100팀의 대구 시민들하고 지금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100팀이 말이 100팀이지. 그죠. 엄청난 숫자인데.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 목표를 100팀으로 잡았지만 좀 걱정을 가능할까? 했었거든요. 예, 과연 가능할까. 더군다나 뭐 요즘 워낙 또 바쁘기도 하고 저희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대구에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하긴 합니다만 고정적으로 딱 조직을 명확하게 두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장점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늘 이런 걸 이제 예측하게 되는데 이게 대구의 시민의식을 증명하는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그런 확인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막 그러셨겠어요. 네, 좀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 관심들이 많고 이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원하신 분들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작년부터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팀 중에 무려 41팀이 거의 절반 정도가 절반 가까운 팀들이 환경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가장 걱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주간뿐만 아니라 시야 사업 이런 것들 좀 살펴봐도 시민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좀 우려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연한 차이가 좀 한 4, 5년 전에는 주요한 이슈들이 뭐 청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이나 젠더, 문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환경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 좀 처음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청년이나 문화, 노동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11팀이 신청을 하셔서 여전히 좀 관심이 많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바로 좀 민심이다 이런 생각들도 맞아요. 좀 가지게 됐어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네. 자,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에 참여한 시민들 만나볼까요? 방문요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홍한송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곳도 많이 없었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에 게다가 일회성이라는 것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나눌 만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길래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회사 내에서는 본인 각자 일에 바쁘고 저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야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사실 야근도 많고 지치는 일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주간을 통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 각각 부서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모든 서비스를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목적으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저희 어르신은 저는 방문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돈이 들거나 해서 못 받으신 서비스를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그런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르신에게 소개를 잘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제 선정을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 안에서 각각 다른 부서지만 연계돼서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만약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라에 또는 뭐 저희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고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참 일은 많지 맞아요. 사람이 치지 서로 속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은 사실 없거든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죠? 네. 일을 하신 분들은 모두가 좀 경험하시겠지만 맞아요. 그 일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맞습니다. 정작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 사회복지사님이 자세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일부러라도 가지면 평소에 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요. 저는 이제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을 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형식은 어떤 내용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한 도구 혹은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떨 때는 포럼을 하기도 할 거고 어떨 때는 야외에서 시민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야기 모임이라는 부담은 없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끌어내 볼 수 있는 이런 맥락으로 이제 잡고 있어서 말씀 나누시다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결국 이어지다 보면 정책의 문제나 이런 게 연결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게 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 사업 이제 홍보하고 하면서 아까 100팀 들어올까 걱정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채워진 걸 보면 그리고 그중에 뭐 한 40팀 이상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죠? 이런 걸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시민들의 욕구를 저희는 굉장히 이제 좀 가깝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들이 들고 늘 이제 공익센터가 기본적으로 시민들 어떤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긴 한데 지금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끝마치고 나면 후기를 또 다 받거든요. 그거 중요하죠. 네, 후기를 받으면 후기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누셨는지 저도 이제 앞으로 한 2-3팀 정도 합류를 할 거예요. 이미 신청하시는 분들 함께 신청해서 경험을 직접 좀 해보려고 했는데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청팀 중에 조금 재미난 팀 한 팀이 있었는데 이제 신혼부부 2-3팀이 함께 이 이야기 모임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아동 문화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전 이게 조금 독특한데 놀이터 에티켓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른들도 같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놀이터면 막 풀어놓고 마음껏 놀 수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뉴스 같은 거 뭔지 알겠어요. 어떤 하나이가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한다거나 가끔 사건 사고들을 저희가 접할 때가 있는데 이 놀이터 에티켓에서 중요하네요. 얘기해봐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하실 때 굉장히 현장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이야기 모임이 이게 수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그 다음에 좀 갈무리가 되고 좋은 방향을 찾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체계화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일종의 아카이브를 구성한다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신청한 팀들이 어떤 그 정해진 공간에 어디 모여야 뭔가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팀 정도 되는 분들을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알아서 집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동네 카페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익 활동을 펼치는데 이렇게 활동으로 펼치는 분도 계시지만 공간을 이용해서 공익 활동을 캠페인하거나 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작게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마을 공동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공간을 좀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그것도 싶어서 같이 연계를 하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가 대구 지역에 한 9곳 정도를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칠곡에 있는 농부장터라든가 중구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 아주 유명합니다. 더 커먼이라든가 동구에 있는 땅과 사람 이야기 등 이제 구별로 한 군데씩은 꼭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가까운 데 가셔서 이제 이야기도 나눠보고 공간도 한번 알아보는 약간 일석이조 같은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했어서 고루고루 신청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환경팀이 많다 보니까 제로웨이스트 가게나 이런 데가 훨씬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팀 얘기 좀 더 듣고 올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청도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장한이라고 합니다. 저도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이야기 주간이랑 자체가 이런 사업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퇴근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정말 간단하게 10분 정도 이런 거 너무 힘들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게 되다가 진지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거에서 자체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되고 앞으로도 종종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시발점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안 그래도 모집 공고를 보니까 그 대구 쪽에서 9곳 공익 활동을 이미 이제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공익 활동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런 공간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뜻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다가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다가비를 하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솔직히 그냥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색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센터에서 이야기를 이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뭐 이야기 카드나 아니면은 뭐 워크시트 같은 걸 주셨더라고요. 그 워크시트에 이제 순서대로 차례차례 따라가면서 이런 이야기 자리가 어색하신 우리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이 모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 장치를 잘 마련해 두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카드 갖고 와서 네네. 질문하신 거 그런 거 얘기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 드렸던 그 이야기 카드입니다. 이 이야기 축제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이 언제까지예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직 좀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꼭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2년여 동안 저희 코로나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네. 희망의 얘기가 당장 내일 희망이 다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늘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아까 인터뷰하시는 분이 뭐 시트라든가 도구를 말씀하셨는데 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활용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업도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시민들과 그렇죠, 더 소통할 그렇죠. 수 있는 네, 방법들은 계속 좀 찾아 나갈 네. 생각이라서 아까 다가비 뭐 챙겨주신다는데 그런 것도 특히 이제 또 비용 다가비를 마련하는-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카페에 저희가 일부 결제를 드리는 하거든요. 거고. 그래서 그게 크게 뭐 매상을 오르는데 큰 공을 들이진 않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 없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10월 말까지 정말 어떤 그 따뜻한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00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제보상로 용산우체국 내거리에서 서성 내거리까지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도청교에서 침상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칠곡 휴게소 부근 161km 지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운전자가 1, 2차 차로 위에 나와 있으니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칠곡 물류 부근 148km 지점부터 칠곡 분기점 부근 146km 지점 4차로에서 졸음쉼터 설치 작업 중이고요. 역시 경부고속도로 위로 칠곡 휴게소 부근 161km 지점부터 남구미 166.7km 지점 구간 1차로에서 차선 조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어제 대구 수목원에서 지역에서 구조된 동물 80여 마리 정도를 방사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수리보엉이도 있었고 올빼미, 황조롱이, 너구리, 줄무늬 다람쥐 같은 동물들 구조해서 치료도 하고 재활을 다 완료한 동물들입니다. 수목원 식물이나 주변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살아갈 숲을 내주는 대구 수목원의 가치가 아주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